당황하셨죠? 그게 바로 접니다. 잘 쓰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말끔하게 새로 지었는데 이전에 구시장 상인들 300여 점포가 우린 거기 못 들어가겠다. 벌써 3년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부터 그 구시장에 물과 전기 공급까지 끊겼는데요.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극한 대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취업 측에서는 9일까지 신시장으로 이전하게 되는 최후 통첩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단정과 단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이 활어들에 대한 신선함이 그렇죠. 생명인데 네.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극렬 반발하고 있고 현재 촛불을 켜고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일부 영업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고요. 구시장과 신시장 사이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건들이 들어오도록 하게 되는 조치들을 취해줘야 되는데 네. 이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지금 강경 대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화면 나오지만 이제 물량 공급을 막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자, 어제 오전 9시에 강제 집행이 시작됐는데 네, 현장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에서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 직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구시장 상인들이 저 시장으로 입구에 들어서는 수산물 경매 차량을 막아서면서 신시장으로 들어가는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상인 3명이 다쳤고 수산물을 실은 차량은 길이 아닌 하단으로 들어가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라오려고 하다가 저 차도 막가지고 이랬더니 나 그래도 어떻게 이만저만 사내는 아니고. 어제 오전 9시 수협 측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와 수돗물을 끊었습니다. 상인들은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강하게 항의를 시작했고요. 물, 불 그거는 끄면은 안 된다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의 목숨을 갖다 끊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황을 갖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거는 그냥 공산주의보다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를 그냥 죽으라는 소리 같아요. 반면 수협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공고를 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사전 공지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수협은 상인들이 퇴거할 때까지 단정과 단수를 이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또 구시장 상인들 역시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 시장 지어진 건 3년 정도 됐는데 사업 시작은 2004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물이 48년 정도 된 건물이기 네.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특히 식품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네. 2004년 12월 달에 농어촌 특별 대책위가 마련이 됐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신사옥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하고 또 2012년 정도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결이 여러 가지 이루어졌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구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사실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장소의 점포보다 좀 더 좁고 그리고 뭐 임대료나 관리비가 비싸다. 네, 네. 관리비 비싸다. 네, 그리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시장으로 가게 되면 추첨을 해서 새롭게 다시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목이 네.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건물 명도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구시장 상인들은 이제 내줘라라는 확정 판결이 났지만 네. 그래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친 강제 집행을 모두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당초 신시장을 건축했을 때부터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구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천장에 있다는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이 수산물 시장이기 때문에 냄새가 또 핵심인데 잘 빠지지 않고 소리가 굉장히 울리게 들리면서 제대로 장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복도나 통로 등을 너무 좁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네. 자리를 추첨으로 그렇죠. 재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 좋은 데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 일부에서는 뭐 기득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에서는 영어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들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서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타당성 있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기서는 무조건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저기 안에 들어가서 도저히 좁은 데 가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저기 있는 사람도 대래 저기 안 오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넓게 쓰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면 매일 쌈나요. 요만해 밥도 써서 먹어야 돼. 구시장 상인들분들과는 총 3년에 걸쳐서 이제 갈등 상황이 있는데 그 3년의 갈등 과정에서 총 60여 차례 정도 이제 그런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 자리가 저기 구시장에 256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3년이 경과하다 보니 저희 신시장 쪽의 상인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양분화되다 보니 이제 상권이 위축된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저희한테 표시하셨고 저희도 법인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을 종결시켜야겠다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럼 지금 한 60% 정도 상인들, 60%가 넘는 구시장 상인들은 들어가셨고 네. 한 30% 정도 상인분들은 버티고 계시고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구시장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또 신시장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배신자가 아니냐 등에 대한 그런 갈등까지 많겠군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존재했던 것 같고요. 네.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 양분화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결국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두 시장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겠군요. 저쪽도 이제 지금 9일까지 신청 받는다는데 저쪽도 지금 구시장 남은 분들 들어와라고 해서 남은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까지 좀 비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소비자들이 찾는 건 좀 손님도 줄 수 있고요. 그죠? 네. 네. 구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수협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위생상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시장 건설 계획을 세운 건데 네. 결국 소비자들이 떠나가지 않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기 위해서 그 갈등과 합의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회 윤원주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시죠. 단전 단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화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화로들은 좀 일부 폐사됐고요. 네. 일단은 좀 전기가 공급되는 다른 곳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말고 다른 곳에다가 지금 뭐 약간씩 보관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저 새로 깨끗하게 지어놓은 저 새로운 건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 기존 수산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고요. 네. 승낙항 같은 그 밀폐된 공간에 그냥 바둑판 모양으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유 공간이 전혀 없고 소비자 통로도 좁고 해서 네. 시장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잘못됐다. 네, 그렇습니다. 좁다는 주장은요? 뭐 개인 판매 자대가 좁다는 것보다는 네. 소비자들이 원활히 통행 가능한 그 소비자 통로 부분 또 일부 부분의 어떤 공유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여유 공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밀폐된 구조나 하여튼 이것저것 장사를 하기에 좋은 구조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저 구시장에 남아 계시는 상인분들이 과거에 좋은 자리 갖고 있다가 지금 저쪽 가서 추첨해가지고 그런 좋은 자리를 확보 못하니까 떼쓴다 이런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회사가 저희를 매도를 하는 거고요. 네.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구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이 가짜보다는 가운데 통로에 오히려 안 좋은 자리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회사 애들이 우리를 매도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만약에 새청사로 가면 거기도 목 좋은 가게가 있고 안 좋은 가게가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결정한답니까? 그것은 지금 백화점식 구조의 어떤 건물이다 보니까 스칼레이트 주변만 장사가 되는 약 한 15%만 장사가 되는 구조고 네. 나머지는 전혀 장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저희가 판단되고요. 네.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그런 데는 밝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장사할 수가 없다. 결국은 상인들이 싸우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구시장을 지라도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미래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그러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 새로 지어진 시장의 한 15% 정도만 장사할 수 있지 구조상 이게 들어가봤자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이주하신 분들도
뭐 전기 끊고 수도 끊고 가스 끊고 이런 식으로도 협박하고 겁박하고 손해배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겁박을 해서 입주를 한 거지 실제로는 들어가시려고 한 분이 없었습니다. 예. 네. 그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쨌든 구건물은 지금 뭐 안전등급도 C등급이고 계속해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안전등급은 수협이 C등급은 이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금 뭐 설비 부분 이런 데만 약간만 고치면 50년도 쓸 그 건물이에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수협이 우리를 또 매도하는 겁니다. 위생상 안 된다, 뭐 안전이 뭐 문제다 그렇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100년, 200년 된 건물들도 충분히 장사하고 위생 좋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인들을 지금 매도하기 위한 수협의 전략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연합회 윤헌주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조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역시 구조라는 게 역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목과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죠, 위원장님도 한 장사가 잘 되는 공간이 별로 없다 이런 건데 물론 또 새 시장으로 옮겨가신 분들 주장은 다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상가 세입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수협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어쨌든 구건물이든 여기서는 법적으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건물 명도에 대해서 전부 다 수협 측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그래요? 현재 네. 이분들이 건물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지금 현재 구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을 무조건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위치라고 하는 게 상인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을 그냥 예를 들면 2009년도에 9회 동안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게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계속 합의를 번복하는 모양새를 지금 취할 수밖에 없고 40%나 되는 즉 300가구나 되는 300 점포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들어갔다는 것도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수협 측이 더 뭐 주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상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거 강행했다라는 데도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분들이 수협에게 그 구상가의 그런 그 부지를 2,000평을 달라라고 또 요구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동안에 합의했던 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불면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합의를 어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서 양쪽이 전부 다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법 대치 국면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9일이라고 하는 시간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까지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협 측은? 네네. 네. 근데 그 지금 벌써 이제 법적으로 이 명도 소송 등 강제 집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최종적인 종착지에 좀 다다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결국은 신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영업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60%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들어가고 난 뒤에 구시장이 있었던 것만큼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텐데 그게 내 개인에 대한 이득을 돌아오게 되는 보상의 형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좀 키울 수 있는 형태로서 합의를 좀 이끄는 부분들이 노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합의가 쉬웠으면 지금까지 저렇게 싸우겠습니까? 그죠? 네, 어쨌든 답이 나와야 할 텐데요. 김병민 교수,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